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거 머지않아서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상보다가 훨씬 빨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게다가 옛날에는 고령자들도 일감이 많을 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감이 없어지면서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특히 말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엄청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더 빨리 불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55세에서 말입니다. 55세가 55년생에서 말입니다. 63년생까지 여기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한 세대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이야 한 세대 1년에 태어나는 그 인구가 30만 명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지금 65세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리고 뭐 그 밑에 세대들도 마찬가지 한 세대가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점점 65세 이상은 더 늘어날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7%예요. 그런데 2030년 가면 25%까지가 넘고요. 2050년을 가면 39.8%까지 갑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말입니다. 올해 보면 132.9예요. 132.9. 이게 무슨 말이냐?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거든요. 그 말은 132.9라는 이야기는 유소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한 사람 유소년이니까 좀 어리죠. 그죠? 유소년 한 사람이 노인을 1.3명 부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1.3명. 혼자서 무조건 한 사람 이상을 부양한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타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가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소진되겠죠. 국민연금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계속 메워야 되는데 세금으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 한 번도 이것을 개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지금 모든 곳에서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예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에는 2060년에 고갈된다고 했다가 2018년에는 2057년에 고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 2054년에 고갈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의 연금에 대한 개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실질적인 국가 미래에 대한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연금개혁은 해야 된다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초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4대 연금 개혁해야 된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 4대 연금 개혁 안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부채 부담이 지금 엄청난데 앞으로 엄청날 거다. 지금 부채만 하더라도 1000조가 넘잖아요. 1000조가.
연금 충당 금액이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1년에 적어도 3조에서 5조 이상씩 세금을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가 연금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연금개혁이 여러분 결국은 연금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왜 안 일어나느냐? 표가 떨어지거든요. 모든 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표하고 다 귀결이 돼요. 표하고.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이 정책을 만드는 데 고심만 할 뿐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사유화라는 개념이에요. 국가를 사유화했다. 이 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모든 게 표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느 국민이나 혜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표가 떨어지는 곳이다. 이러면 그 정책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연금을 받는 계층은 차별화를 받는다는, 지금은 많이 받고 있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 받을 사람들은 점점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대로 가면 무조건 국회 예산정책처에는요 적립금 다 이제 써버릴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2055년에 가면 이게 재정수지까지도 116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16조 4천억 원이요. 표가 떨어지는 것에 상관없이 이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말입니다. 모두 소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개혁하고 할 수 있거든요. 밀실에서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개혁이 안 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건 어때요? 진실이에요. 진실하게 모든 것을 깨놓고 국민들에게 상황이 이렇다는 걸 구하면 하거든요. 그만큼 개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개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연금 대란은 닥칠 거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지금 하지 않았다. 실제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정책은 없다는 거야.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그게 좀 답답합니다.